그렇습니다. 안땅은 기주가 내 식구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오른공수 바른공수. 저 신랑은 언니 타고나기를 사주에 일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살아가라는 사주예요. 그냥 이 사람이 공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니네는 누구한테 부모한테 내려받는 금전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고 당신 노력으로 먹고 살고 이 양반은 일평생 몸이 고달파야 돈이 들어오는 사주예요. 땅의 인연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부풀리려면 이 사람이 땅을 조그맣게 사두든지 땅에다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이 좋고, 본인은 사주에 이렇게 보면 약줄이 조금 내려와. 무슨 얘기냐면 뭐 약사든 간호사든 의사든 이런 쪽 계통으로 본인이 조금 남들은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직업을 가지면 본래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언니도 여자지만 그 남자 사주 직성이야. 그러니까 사실 애교가 많이 없어.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도 편안하게 집에서 남편 밥만 먹고 사는 사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맞벌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부부의 궁합이 아까 내가 나쁘다 그랬잖아. 이 집은 부부의 궁합이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조상의 인연법이 조금 있어서 본인들이 살아감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물이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재물이 어렵게 부풀려야 되고 어렵게 늘어나야 되고, 재물이 늘어남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많이 재테크를 잘하고 언니네가 많이 그런 어떤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정신의 가중을 바라보면 조금 이 사람이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을 많이 섬겨주고 제사를 많이 잘 지내주고 조상을 위하고 대하면 이 사람이 좋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을 이 사람으로 인한 공을 많이 들여. 건강에 특별히 이상은 없지만 특별히 뭐 건강이 나쁘다, 앞으로 안 좋겠다 이런 말은 안 나와. 그런데 조금 뭐 나이 먹으면서 기력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건강은 사실은 이 사람이 걱정이 아니고 우리 언니가 건강에 조금 병액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궁, 방광, 허리 이런 데가 언니 관절 이런 데가 조금 본인이 약할 수 있고요. 소화기 계통도 언니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체하고 또 신경 쓰면은 속이 좀 안 좋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잔병치레는 오히려 신랑이 아니고요 본인이 좀 있겠어요.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언니가 건강에 조금 관리 잘하고 신경 많이 쓰고, 언니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의 어떤 근심이 아니라 조그만 근심 걱정들 있잖아. 뭐 큰 걱정이기보다는 뭐 일하는 데에 있어서도 내가 요거 조금 근심, 또 자식에 대해서도 요거 조금 근심. 그러니까 큰 걱정이라기보다는 잔근심 걱정이 늘 끊이지가 않는 사주다. 그래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스럽고 걱정스럽고, 어떤 게 딱히 뭐가 걱정이 있어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근심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 뭐 크게 지금 걱정스러운 어떤 그런 거는 있지 않은데 내년수에 분명히 이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수에 언니가 집을 이사를 하든 또 가게가 우연치 않게 이동이 되든 또 언니 직장에 이동이 됐든 내년에 이 부부의 가중에 분명히 이동수 변동수가 조금 들어와요. 근데 건강 걱정은 신랑을 할 게 아니라 본인 걱정을 하시고, 말년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근심이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 근데 초년복이 없어서 초년의 근심 걱정, 초년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초년에 있지. 언니네는 중년이잖아요 지금. 중년이 지나가면서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내가 노후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박복해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본인이 조금 4주에 언니는 잘못하면 나는 자꾸 자궁 쪽으로 나중에는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궁 쪽으로 방광 뭐 이런 여성 부인과 쪽으로는 항상 내가 때 거르지 말고 잘 관리 정기 검진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고 뭐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고 본인도 일복이 많어. 그러니까 가만 집에 있어도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밖에 나가도 또 할 일이 많고 이 신랑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은 기술을 갖추고 살든 이 사람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푸시고 뭐 하는 그런 기술들 있잖아. 뭐 나무를 다루든지 뭐 정육도 다 손을 써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로서 살아야 되는 사주라서. 근데 신랑이 사실은 배웠으면 공부를 했어도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비상해 좋고 성실해. 뭐 고지식해서 조금 그게 흠이지. 너무 조금 어떤 때는 융통성이 없어 언니. 너무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에요. 그게 조금 흠이지. 뭐 남한테 나쁜 짓도 못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거든. 근데 일복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도 인덕은 크게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를 맡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도 다 당신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지녔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을 거느릴 수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주로 개인적인 사업을 하되 뭐 직원을 두더라도 한두 명 안팎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일복이 많아서 내가 집에 있던 나가던 일복이 많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어떤 노력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들이고 또 언니가 알뜰하잖아. 응? 사치 안 하잖아. 응? 본인도 고지식한 거 만만치 않아. 이 사람도 고지식하지만 본인도 만만치 않게 앞뒤가 좀 막혔다라고 나와요. 반면에 언니가 조금 우리같이 예감, 직감, 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불안한 느낌이라든지 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고립줄이 본인 내에도 있거든. 근데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다라고 못 느끼는 부분이죠. 못 느끼는 부분인데 언니는 조금 이게 언니가 사람이 조금 이게 예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본인이 그런 거를 뭐 내가 조금 불안하다든지 무슨 집에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뭐 꿈이 좀 어수선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본인이 캐치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엄마도 되게 여자로서 막 센스 있고 분위기 있고 막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둘이 잘 만났어. 근데 궁합상으로는 안 좋은 궁합이에요. 궁합상으로는 안 좋은 궁합이에요. 근데 본인도 외로운 사주고 저 남편도 외로운 사주고 그런 면에서는 잘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조건 궁합이 나빠서 못 살거나 또 무조건 혹은 궁합이 좋다고 잘 살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궁이 궁합이 좋지 않아도 어떤 인연법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살게 되겠죠. 근데 저 남편도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성격이고 본인도 신랑이랑 뭐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맞추고 지나가고 하는 거지. 건강은 언니가 걱정이야. 신랑이 걱정이 아니고. 그럼 아니 신랑이 앞으로 이렇게 뭐 정육점을 1호점, 2호점 이렇게 번창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이 사람은 번창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육점을 크게 하지 말고요. 조그만 걸 여러 군데다 차리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좀 사주에 역마직성이 있으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을 다른 데다 내놓고 왔다 갔다 관리하고 왔다 갔다 사람들 상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잘 된다고 해서 큰 거를 투자를 확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큰 거를 가게를 크게 내고 직원을 크게 쓰고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언니는 신랑이 돌다리 두드려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덤벙덤벙 사업 벌리고 덤벙덤벙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좀 성실한 거는 인정. 성실한 건 인정해. 근데 최근에 신랑이 좀 아팠었거든요. 어디가 아파? 머리 쪽. 수술했어? 근데 그 생명에 지장은 없어 언니. 없어도 이제 뇌 쪽은 후유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큰 장애가 남을 것 같지 않아.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앞으로 또 한쪽을 수술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걸로 인해서 신랑이 근데 언니네 신랑은 한 번 아프면 크게 아파요. 그러니까 본인은 잔병치레가 많은 사주인데 신랑은 한 번 칼을 대면 크게 칼을 대게 되고 뭐 조금 병원에 가서 시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언니네 신랑은 한 번 아프면 크게 아파야 되는 사주야.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볼 땐 뇌수술을 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장애가 남고 앞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아. 아 오히려 나를 걱정하라고. 근데 애들은 안 봐주나요? 애들은 16살이고 네, 그냥 그런 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다른 건. 옛날에 부부사주가 안 뭐지 궁합 봤을 때 무슨 살이 꼈다 그래서 그래, 살이 꼈어. 한 번 뭐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그거 입당해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버티고 온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두 부부가 못 살 부부가 사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넣고 봤을 때는 못 살 부부가 사는 거는 맞아. 근데 신령님을 청해서 여쭤보니까 조상의 인연법이 들었다고 하시잖아. 그러면 궁합이 나빠도 조상에서 인연법이 들으면 살아요. 아 신기하다. 그렇구나. 그러면 신랑이 좀 고집이 센지. 저 사람 고집세고 언니도 고집세. 두 부부가 다 고집세. 근데 그런 게 부딪히면 못 사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저 사람도 고집이 있고 언니도 고집이 있는데 부딪히지는 않아. 다행히. 다행히 부딪히진 않아서. 언니 고집 있잖아. 본인 고집도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저 남자도 안 건드리면 저 사람은 괜찮아. 언니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건드려서 문제지 안 건드리는데 혼자 막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네. 이 남자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에요. 자기 억울한 거. 뭐 이런 오기 같은 게 있어. 근데 이 사람도 고집은 있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남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고집은 아니야. 근데 그냥 당신 고집이 있어서 어떤 때는 조금 편하게 유하게 갈 수 있는 걸 힘들게 가고 어렵게 가고 이런 부분이죠. 외골수야 그냥. 아 신랑이요? 저도 그럼 외골수. 언니도 외골수야. 그러니까 두 부부가 그럼 각자 외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각자 외롭잖아.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언니네 두 부부가 바라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있어? 없잖아. 그냥 사는 거 바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내가 외로운지 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챙길 여유가 어딨어.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바빠 죽겠는데 있잖아. 내가 외롭고 우울증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잖아. 뭐 좋고 싫고 뭐 그런 거를 할 저기가 없고 저 신랑은 워낙 사주에 바쁜 사주고 근데 차라리 외로움을 바쁜 거로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된 거지 뭘 그래.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